직장생활 3년 만에 열채 부동산. 지금은 50억대 자산가의 시 하락기 때 사서 상승장 때는 기다리는 거라고, 싸게 사놔야 오를 때 더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액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직장생활 3년 만에 열채 부동산 20억의 자산을 만들었고 지금은 50억대 자산가이신 경장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누덤분들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 드릴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소액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경매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러 나갔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면 네.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 정도고 작은 빌라라든지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3년 만에 열채를 구입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은 당시 월급이 실수령으로 280 정도를 받고 있었고, 부동산 채수가 늘어나게 되면 얘네가 이제 시간을 먹고 굴러가면서 전세가를 올려받는다던가 매도를 하면서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몇 배로 빨라지거든요. 2개였을 때는 이 2개가 오른 걸로 4개를 사고, 또 2년 뒤에 재계약 시즌이 되면 뭐 6개 뭐 이렇게 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좀 빨리 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열채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월세로 받는 게 세 채가 있어요. 1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전세로 대부분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장희님은 첫 투자할 때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650만 원이랑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네. 시작을 했고, 첫 투자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빌라. 오피스텔 경매로 네. 유명하시잖아요. 그것도 요즘에 원룸 오피스텔을 많이 네. 매매를 하시는데 네. 부동산은 뭔가 아파트 신축부터 사야 되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신축은 몇 개 없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죠. 투자라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세를 줄 네. 집이잖아요. 신축에 대한 욕망 이런 거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원룸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월세 때문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원룸 오피스텔에 전세로 투자를 네. 원룸 네.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대출을 끼고 월세를 받아서 대출 네. 이자랑 월세랑 상계해서 나머지 네네네. 금액을 제가 갚는 거잖아요. 네네.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DSR 규제라는 게 생겨서 대출 총액 규제거든요. 대출을 여러 개를 끼고 있으면 다음 대출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월세 흐름 한 80만 원 만들었더니 이제 다음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럼 다음 오피스텔 살 땐 2억짜리를 살려면 내 현금 2억 네. 들고 월세를 받아야 네. 되고 2억 묶어두고 월세 40만 원, 50만 원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로 네. 바꾸면서 대출 갚고.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네. 시세가 많이 안 올라서 사람들이 좀 네. 투자하기도 꺼려하잖아요. 오피스텔 그 부동산 투자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네.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아파트가 떨어지는 것들은 네. 단기간에 네. 엄청나게 올랐던 네네네네네.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애초에 많이 네.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좀 세금적인 장점도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사실 투자하기 괜찮고, 그리고 시세가 안 오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올라요. 오피스텔 투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네.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2년 동안 1,000만 원만 올라도 괜찮은 거예요. 2,000만 원 들어갔어도 50%가 수익률인 네. 거예요. 2년 뒤에. 오피스텔 전세가 실제로 많이 빠지나요? 최근에 이제 전세 이슈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좀 월세로 많이 하려고 하고, 전세 대출 금리가 월세랑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싼 경우도 생겼어요. 요즘은 사실 확실히 월세가 잘 나가고, 제가 전세를 내야 된다고 무조건 또 네. 전세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월세를 원해요. 그럼 월세를 좀 할 줄 수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경매 하셔서 이제 오피스텔 원룸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경매가 좀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오피스텔 신축으로 분양받아도 돼요? 오피스텔 신축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몇 개 네. 있는데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 하는 투자. 네. 첫 번째가 신축 오피스텔이고, 신축 오피스텔, 신축 빌라, 그리고 신도시 상가. 네. 기본적으로 신도시 조성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 인구수 대비해서 상가를 너무 많이 내줘요. 세대수가 이용을 해줘야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내주니까 막 공실이 나고 막 상가가 죽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갖춰진 상가를 네. 투자하는 거는 괜찮죠. 경매로 하면은 거의 다 구축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시세 조사라는 걸 내가 네. 하고 그거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죠. 시세 조사만 제대로 하시면. 그럼 시세 조사는 부동산 가서 부동산도 가고 그래 잘 나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현황을 보고요. 국토부 실거래 공개 네. 시스템 하면 엑셀로 1년치 실거래를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걸로 뭐 평균가도 내보고, 그리고 평수나 아니면 연식, 네. 층수 다 네.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보는 경매 물건이랑 조건을 일치시키는 거죠.
일단 경매를 하는 거에 네. 가장 큰 장점은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구축이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정도 저렴한가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게 구축이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서 너무 일단 다르고 네. 신축이랑 비교해서 싸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거래된 내역을 볼 것 같아요. 국토부 실거래 네. 받으면 90년식이 뭐 이 정도 거래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뭐 90년식 빌라 지금 뭐 경매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매매랑 전세 얼마에 될까요? 라고 하면 아 그럼 요거에 또 1,000만 원 얹으면은 가격이 되는구나 라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매매가를 역으로 또 추산할 수도 있는 거죠. 매매가를 내가 추산을 했으면은 네. 입찰할 때 얼마를 빼서 둬야 돼요? 그것도 이제 심리전인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는 빌라가 사실 그 아파트랑 규제나 세금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취득세 중과라든지 네. 뭐 대출 규제 이런 게 똑같아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빌라를 보기보다 아파트를 사겠죠. 빌라가 약간 경쟁이 좀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가격을 쓸 때 얼마를 싸게 쓸 거냐를 판단할 때 더 낮게 쓸 수 있는 거죠. 더 싸게. 제가 보는 거는 경매 사이트에 조회수를 볼 수가 있어요. 2주간의 조회수. 조회수를 보고 임금 매각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몇 명이 입찰했고 가격을 몇 퍼센트를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번지 사례라고 해서 내가 보는 물건지 그 건물에 있었던 사례. 그렇게 세 가지를 좀 보고 경매 처음에 네. 도전한다고 난 마음을 먹었어요.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경매가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하다 돈을 잃게 되는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 플러스 권리 분석. 가장 흔하게 돈을 날리는 게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입찰을 하고 봤는데 내가 물어줄 돈이 있네. 물어줄 돈이 네. 생기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권리 분석, 대출, 그리고 시세 조사. 처음에 엄청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디를 선택해서 어떤 물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정말 투자 목적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집에 가까운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친숙하고 동네니까. 잘 알고 그래야지 내가 입찰을 할 때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아니까. 아니면 나는 뭐 소액으로 하겠다 하면 외곽으로 가는 거죠. 최근에 뭐 규제가 풀린 안성이라든지 평택. 주변 지역을 찾을 때 네. 규제 풀린 지역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규제였다가 비규제가 되면 어떤 대출 혜택이 있냐면 대출 퍼센테이지도 70%까지 보통은 나오고요. 실거주 요건이 안 들어가요. 투자자들은 실거주하려고 집을 사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네, 세주려고 네. 하는 건데. 네. 낙찰이 되고 나서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되나요? 낙찰이 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네. 명도랑 이제 대출 알아봐야죠. 50일 동안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그 전에 대출 알아보고 자서라고 해서 사인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명도가 됐다. 대출도 네. 이제 실행해서 잔금 내서 됐어요. 소유권도 받았다. 네. 내 집이죠. 그럼 하고 싶은 거 사실 하면 돼요. 대출 안 나와서 계약이 깨진다고도 낙찰이 됐는데 대출을 미리 확인을 안 해서 못 내면 잔금 미납이라고 해서 네. 한 달 뒤에 다시 시작됩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임장도 가나요? 원래 다 가는 게 맞아요. 임장을 가는 건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네. 조사한 시세가 명확한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한 네. 시세가 맞는지 공인중개사분한테 방문해서 여쭤보는 네. 거 그리고 임차 수요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이 되는 건데 임장 네. 보러 가서 아 이건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한 적? 네, 포기한 적 있어요. 있죠. 물건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경매로 너무 너무 많이 와서 문 열자마자 네. 경매죠. 그러면 이제 아, 느낌이 그런 거죠. 싸게 사긴 글렀다. 너무 많이 알려졌다. 그러면 입찰을 안 하기도 해요. 다주택자이면 그렇게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여야 돈을 벌겠죠. 내가 실거주집 한 채 들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네. 벌 수는 없잖아요. 다주택이 되고 그걸 세를 주고 네. 전세를 받든 월세를 받든 해서 그 돈을 받아야 부자가 되는 거고 요즘 시장이 하락기라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금리도 오르고 네. 이런 시기에 경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시기에 경매를 하는 게 제일 적합하죠. 투자라는 걸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좋았다라는 게 지금처럼 싸게 받을 기회가 사실 이런 하락기밖에는 없어요. 지나고 보면 하락기 때가 기회였더라고요. IMF 때 경매 네네네. 사례들을 보면 엄청 싸게 받았어요. 막 50%. 지방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뭐 이런 게 그럼 없죠. 요즘에 많이 더 보세요? 요즘 입찰을 더 많이 합니다. 투자자는 하락기 때 사서 상승장 때는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상승장 때는 누구나 와서 막 사거든요. 하락기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고 싸게 사놔야 오를 때 더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편에서 실제로 권리 분석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천만 원 정도의 1주택자인데 알아보고 싶다 네. 하는 기준. 여기는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알아보고 무주택자 알겠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무주택자 3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신간이 이제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제 채널에 오시면 또 도움되는 영상들 계속 올리고 있고 오프라인 강의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해서 봐요. 네.